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테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E클래스, 부분병인데 E클래스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E350 포매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지금 AMG 라인에 좀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차량 디자인을 그 트림에 따라서 좀 달리 선보이고 있죠.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AMG 라인.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AMG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에 따라서 차량의 외관이라든지 디자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격자형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벤츠 로고가 이제 이 그릴 가운데가 아니라 상단에 위치한 이러한 형태가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350 포매틱 차량의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이 250 아방가르드보다 상위 트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멀티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트 형태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고성능을 강조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 이 엠블렘 로고가 이제 그릴 가운데에 좀 위치를 해 있죠.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지금 현재 이 벤츠 로고가 있는 이 부분에 이 별 모양의 엠블렘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디자인 변화가 좀 눈에 띄죠. 지금 이 플라스틱 소재, 지금 약간 유광의 플라스틱 소재가 덧대어진 두 개의 핀이 있는 이런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라든지 범퍼 하단의 형태, 이런 것들에서 좀 디자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좀 디자인 차이점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방가르드 모델과 지금 이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보디 위쪽에 이 파워돔이라고 하죠. 약간 좀 굴곡이 있는 이러한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파워돔이 위치를 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측면 라인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부분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전면부와 리어 부분, 후면부에서의 디자인 변화만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이 리어 램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 지금 이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페이크죠. 막힌 부분이긴 한데요. 페이크 배기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에 이제 크롬 장식으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조금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좀 입체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AMG 라인과 아방가르드,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차량 모두 이제 조금 더 독특한 특징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아하고 연세가 조금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MG 라인이라든지 아방가르드 모델은 조금 더 젊은 소비자층을 위한 차량 디자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차량의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차별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도어 자체가 굉장히 좀 넓게 열리죠. 지금 거의 90도, 한 80도 정도 가까이 되는 각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차량에 좀 탑승을 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과 다르게 이 도어 트림 하단에 있는 컵홀더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10세대 E클래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 컵홀더에 물병을 놨을 때 좀 물병이 좀 많이 흔들린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컵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병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요번에 좀 바뀐 부분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변화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스포티한 형태로 바뀌었죠. 지금 위쪽에 분할된 형태의 두 개의 이 스포크가 있는, 4개의 스포크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패널이 하나의 패널로 된 그러한 형태의 그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러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1월 달에 좀 라스베가스에서 이 클래스를 좀 미리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좌회 스포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위치를 했는데요. 모두 이제 터치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눌리는 부분, 눌리는
이러한 형태는 물리적인 감각을 느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던 간에 이 패널 자체가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 패널 자체가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능상에서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올렸을 때 요 닿는 부분 정전기식 인식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을 별도로 인식을 하고 또 내지는 이렇게 스크롤하는 식으로 또 메뉴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우로 스크롤하는 경우에 이렇게 메뉴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터치와 슬라이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만 봤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이 실내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E클래스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디지털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아한 이런 실내 디자인이 좀 더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 실내 디자인과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조금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스티어링 휠만 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차후 풀 모델 체인지되는 E클래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내 디자인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인치 두 개의 디지털 계기판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계기판 안에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제 슬라이드하는 형식으로 각각의 메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속도계, 지금은 속도계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버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계라든지 뭐 주행 경로를 나타내 주는 부분, 뭐 오디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따 주행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증강 형식 내비게이션이 추가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메르스 벤츠에서 봤던 다양한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은 또 동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이 웰빙 같은 경우에는 뭐 시트 키네틱 기능 같은 경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실내 공기 질을 정화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입니다. 뭐 아래쪽으로 보시면 센터 콘솔의 구성이라든지 또 터치패드, 기존에는 이제 다이얼 방식의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부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터치부로 좀 바뀌기도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안녕 벤츠라고 시작되는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되는 인포테인먼트 음성 명령 기능들도 있었는데 그 기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운전석과 이제 조수석에서 어느 자리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지 다 구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위쪽에도 마이크가 있고 운전석 위쪽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수석에서 만약에 열선 시트 켜줘 라고 얘기한 경우에는 조수석만 열선 시트를 켜게 되고요. 뭐 운전석은 그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각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부분도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주변으로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하단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과 공간 자체의 크기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의 포트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USB-C 타입의 이러한 USB 포트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안쪽에 또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도 C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공간 자체는 뭐 차량의 크기가 기존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트렁크 쪽에서 이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고요. 이쪽 2열에서는 따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뭐 레버라든지 버튼이 따로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헤드레스트는 3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성인 3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구동축이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인 2명이 타기에 좀 적합해 보입니다. 가운데는
아마 성인분들이 앉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한번 실내에 앉아보죠. 자, 다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먹 2개 이상,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발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조금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조금 좁다는 느낌은 드네요. 좌우 공간에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 온도와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따로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열선 기능만 좀 적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통풍 기능이 따로 없다는 점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2열에서 바라본 1열의 모습인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E클래스, 10세대 E클래스와 동일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변화 그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금은 더 스포티하면서 젊은 감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열 시트의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이런 식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스루가 이 부분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 레버를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 스키스루처럼 이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긴 짐을 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2개의 이제 아이소픽스 소켓이 마련되어 있어서 2개의 이제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송풍구가 있긴 하지만 이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쾌적하게 2열 공간에서도 좀 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2열 공간에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적재 공간 자체의 크기 역시 실내 차량의 크기가 크게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여는 형식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플라스틱 고리가 있죠. 비닐봉투를 고정을 하거나 쇼핑백을 고정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 아래쪽으로 이제 플로어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수납 박스입니다. 잘 펴게 되면은 네모 반듯한 형태의 수납 박스로 펴지는 이러한 도구들이 실내에 적재 공간 하단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재함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걸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하고 짐을 실는다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연질의 플라스틱이긴 한데 좀 가벼워 보이는 구성이긴 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요. 좌우로 이렇게 네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외에는 공간은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만큼의 좀 넉넉한 공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 350 포매틱 AMG 라인을 좀 시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이제 좀 시내로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주행 성능에 있어서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서스펜션 세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차감의 개선을 이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제가 지금 시승을 해봐도 그러한 부분, 승차감의 개선 부분이 확연하게 좀 느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속주행할 때 같은 경우에는 노면음이라든지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들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 무음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소음을 잘 억제하는 이러한 차량은 아닙니다. S클래스의 차음 이런 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물론 이제 동급의 같은 세그먼트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정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가장 크게 들려오는 부분은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가장 크게 들려왔던 부분. 하지만 엔진룸에서의 차음, 엔진룸을 넘어서 이제 객실로 들어오는 이러한 소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차음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이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뭐 크게 이제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올려서 지금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차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한 세팅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바꿔보게 되면은 ESP 설정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담력 그리고 엔진의 이 반응, 속도 같은 것에서 큰 차이를 나게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350 포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이 파워트레인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살짝 이제 한 템포 느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추가적으로 EQ 부스트 전기 모터의 힘을 좀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출력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운전자를 좀 시트 등받이에 조금 밀어넣는 강한 힘으로 좀 밀어넣는 정도의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쾌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정말 부드러운 그 안락한 주행 이런 것들을 좀 양립할 수 있는 세단이라는 점, 뭐 E클래스가 그동안에 이러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지만 새로워진 부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사실 주행 안전장치라든지 편의사양 이런 것들이 대폭 좀 개선이 됐습니다. 뭐 외관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실내 디자인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저 운전자 그리고 탑승자의 좀 편의성을 향상되는 기능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행 안전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뭐 기존에도 탑재가 되어 있었지만 조금 더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가볍게 이제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기능을 계속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만 대도 기능이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면적을 두고 이제 살짝 손을 대는 정도, 이런 정도라면은 활성화가 다시 계속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계속,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계기판상에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잡지 않게 되면은 차량이 스스로 계속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계속 이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더 잡지 않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 진행 차선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좀 건강상의 이상이 생겼다거나 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기능, 흥미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러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시승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도로 면상에 흡사 그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할 때의 그 차선 안내 그 선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도로 상에 이제 직접 표시가 되었던 반면에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방향 전환 같은 경우에도 뭐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제 표시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시인성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 조금 차후에 풀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뭐 기능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면서 특색 있는 기능을 좀 선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시트 키네틱입니다. 이 시트 키네틱 같은 경우는 뭐 마사지 기능은 아니고요. 시트의 이 럼버 서포트 부분과 허리 지지대 부분을 좀 꾸준하게 좀 주행하면서 계속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운전자의 자세가 조금 굳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시트 키네틱 기능을 계속 지금 켜고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뭐 등받이 부분이라든지 허리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제 고정된 자세가 있는 것을 운전자에게 조금 자극을 주면서 뭐 자세를 조금 한번 다시 잡게 하면서 주행에서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350 포매틱 AMG 라인 같은 경우에 가장 좀 핵심 E클래스 가운데서는 가장 좀 만족스러운
뭐 여러 가지 가격 측면에서나 뭐 옵션 사양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 트림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대 후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기존 모델들과 좀 가격 인상이 좀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수긍할 만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상의 뭐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좀 수긍할 만한 좀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좀 디자인의 변화 이런 것들도 눈길을 끌지만 좀 소소한 변화들도 많이 좀 눈에 띄죠. 이 클래스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정말 크게 인기를 오랫동안 끌고 있는 수입 중형 세단 가운데 하나죠. 뭐 올 시리즈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판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중형 세단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가장 이 클래스가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한국 시장에서 이 클래스의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뭐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벤츠의 중행 세단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변화, 편리성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제가 굳이 뭐 장단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클래스는 많이 팔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셨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국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또 좋은 실적을 이끌어낼지 저 또한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